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MBC 21 세션 발표에 참여하게 된 클로버 게임즈 김희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테라폼을 이용한 IAC 기반 게임 서비스 인프라 운영인데요. 발표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오위즈 게임즈에서 배틀필드 온라인, 스마트 스터디에서 2015년부터 약 4년간 몬스터 슈퍼리그 개발에 참여하였었고요. 현재 클로버 게임즈에서 2018년도 말부터 약 1년간 로드 오브 히어로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서비스 오픈을 위해 2019년도 중반에 플랫폼 팀으로 자리를 옮겨 플랫폼 서비스의 리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클라우드 아키텍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BA,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브옵스와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인프라 관리, 보안,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데브옵스와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인프라 관리 업무가 오늘 주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세션 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라폼을 포함한 IAC 도구나 방법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실제 테라폼을 게임 서비스의 구성에 적용, 운영 중 발생했던 이슈들과 해결 방법, IAC 기반으로 인프라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 테라폼을 도입하여 인프라 운영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테라폼 도입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를 돕고자 서비스 구조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라폼 소개와 도입 과정, 실제 적용 사례, 운영 중 발생하였던 이슈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를 코드로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이야기에 앞서 인프라 구성 중 발생했던 문제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를 돕고자 로드 오브 히어로즈와 게임을 떠받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드 오브 히어로즈와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AWS ECS 기반의 컨테이너 배포, 페일오버가 고려된 웹 서비스 구조와 GCP 빅쿼리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게임에 접속하기 위한 모바일 앱과 블로그나 웹사이트와 같은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웹브라우저가 있는데요. 라우트 53에 DNS 질의를 하고 게임 클라이언트는 방화벽과 네트워크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아카마이를 통해 로드 밸런서 그리고 게임 서버와 통신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나 인게임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은 S3에 업로드되어 있거나 람다에서 컨텐츠를 제너레이트하게 되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통해 서빙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크게 게임의 유저 데이터와 분석용 데이터, 시스템 로그 등이 있는데요. 게임 데이터는 MySQL과 레디스에 저장되고 분석용 데이터는 프론트D를 통해 클라우드 펍섭, 데이터 플로우를 거쳐 빅쿼리에 저장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스튜디오로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VPC나 로드 밸런서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로그들은 S3에, 클라우드 서버에서 발생하는 익셉션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트레이스와 표준 출력 로그들은 센트리와 데이터독에 저장됩니다. 저희 서비스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하는데요. AWS 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와치를 사용하며 데이터독은 대시보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체적인 서비스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APM을 이용하여 게임과 플랫폼 서비스의 성능을 체크하며 인입된 로그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센트리로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크래시 등의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저 관련 통계 데이터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사내 유관 부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로버 게임즈의 서비스들은 로드 오브 히어로즈 게임 서버, 채팅 서버, 운영 툴, 백그라운드 대문들과 게임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드, 쿠폰, 이미지, 로그 어그리게이터 API, 웹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각 역할에 따라 독립적인 로직으로 분리된 30종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파이썬과 노드.js 기반이며 도커와 람다 기반으로 운영 중입니다. 게임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들의 HTTP 요청은 로드 밸런서나 CDN을 거치게 되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서버에서 직접 혹은 서버와 서버 간 통신을 하여 데이터 스토어에 접근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서빙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도커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클로버 게임즈의 서비스는 20개 이상의 ECS 클러스터, 100개 이상의 ECS 서비스, 200개 이상의 도커 컨테이너가 구동 중입니다. 개발자는 작업이 완료된 서버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길랩이나 팀시티 같은 CI/CD 툴을 이용하여 도커 이미지로 빌드, ECR로 푸시합니다. 컨테이너 배포 과정은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을 각 개발자가 커밋하게 되면 서버 운영자가 컨피그레이션을 크로스 체크하게 되고 CI/CD 툴 혹은 직접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하여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각 시스템들은 개발자가 올린 컨피그 파일들을 풀하고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ECS 서비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독립적인 로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개발부터 운영까지 고품질, 신속한 개발과 운영 자동화를 위한 데브옵스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을 구축하던 개발 단계의 행복한 시절이 지나가고 FGT 일정이 다가오면서 저는 플랫폼 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과제라는 아문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테라폼 소개와 도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 오브 히어로즈 FGT 일정이 결정되고 QA와 실서비스를 위한 프로덕션 환경과 그의 각종 작업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성능이나 방향에 따라 인프라가 리전별로 분리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리전에 따라 지원되는 서버 인스턴스 타입이나 AMI, 그리고 DNS 등의 세세한 설정이 다르게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인프라 생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 수십 수백 개의 서버 증설과 감설, 그에 따른 보안 룰과 DNS 설정 등 수시로 들어오는 변경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웹 콘솔에서 이 많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많은 인프라 리소스들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관리하는 데는 수많은 반복 작업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변경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환경 구축 전의 대부 환경은 AWS CLI와 쉘 스크립트로 구성된 절차적 IAC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작업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각종 인프라들을 구성하고 변경하였었는데요. 반복적인 작업들을 코드로 자동화하고 리소스의 설정들과 개수 등의 컨피그레이션들을 코드로 저장하여 웹 콘솔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프라 작업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했고 작성한 스크립트가 중복으로 실행될 경우 에러 혹은 불필요한 리소스가 추가로 생성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프라 작업 자체에 대한 이력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해야 하여 작업 누락으로 인한 인프라 음영 발생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C2와 같은 리소스들은 생성 전에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룰과 같은 리소스들이 먼저 생성되어야 하는데 해당 리소스가 누락이 되거나 잘못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경우 에러 혹은 잘못된 설정의 리소스가 생성되므로 리소스 간의 종속성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AWS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각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선언하는 프로비저닝 툴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선 앞서 말씀드린 리소스 간 종속성 자동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정 리소스가 업데이트될 경우 해당 리소스를 참조하는 다른 리소스들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리소스 간 관계를 기반으로 올바른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당시 플랫폼 서비스는 GCP를 사용 중이었고 백오피스 서비스로는 애저를 고려하고 있었기에 AWS 올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테라폼을 찾게 되었는데요. 테라폼 또한 선언적 IAC 도구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이 리소스 간 종속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거대한 커뮤니티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에 주목하여 테라폼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테라폼 작업은 크게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 밸리데이션 체크, 작업 플랜 체크, 인프라 적용, 적용된 인프라의 구성을 TF 스테이트에 기록하는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 초기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줘야 하는데요. 디렉토리 내에 테라폼 프로젝트 구성과 운영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플러그인을 다운받게 됩니다. 사전에 리소스 생성,
변경, 삭제 등 작업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 계정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테라폼은 HCL, 해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를 사용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코드는 EC2 생성 시 필요한 설정들을 정의한 코드입니다. 인스턴스 개수, AMI, 인스턴스 타입 등 필요한 설정들이 코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서브넷 아이디와 같이 이미 테라폼으로 정의된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사용하는 연산자와 자료 구조, 파일, 텍스트 네트워크 처리 함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프라 구조를 모듈화하여 인풋 베리어블만 변경하여 클래스와 같이 공통 인프라 구조를 원하는 만큼 재사용 혹은 컴포지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 테라폼 프로젝트 구조는 루트에 구성되어 있는 모듈을 QA에서 각 설정을 달리하여 동일한 인프라를 재사용한 구조의 예입니다. 또한 필요한 인프라 구조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테라폼 레포지터리에 공개되어 있는 모듈들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라폼 플랫 명령어로 작성된 테라폼 코드와 현재의 인프라 상태를 비교하여 생성, 변경, 삭제될 리소스 작업을 확인합니다. 변경될 사항에 대해 동료와 크로스 체크하여 휴먼 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어는 앞서 말씀드린 플랜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프라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이로써 물리적으로 걸리는 작업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서치와 검토 과정 끝에 테라폼이 러닝 커브 대비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렸고 새로운 인프라 과정을 테라폼으로 코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드 오브 히어로즈와 플랫폼 서비스의 QA 환경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인프라가 구성될 네트워크 레이어 설정을 진행하였고 그 위에 EC2, 오로라 RDS, 엘라스틱 레디스 같은 인프라 리소스를 생성하였으며 로드 밸런서와 같은 각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DNS와 알람 설정, DB 설정과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고 QA 빌드 접속과 플레이가 가능하기까지 총 7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은 QA 환경의 테라폼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기존 베리어블들만 조정하여 동일한 구조로 서버의 규모를 더 증가시켜 한 번에 프로비저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B 설정과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프로덕션 구축 시작부터 접속 확인까지 하루 정도 소요하여 프로덕션 환경 설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인프라를 테스트 없이 서비스에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겠죠. 저희 게임 서비스는 프로토콜 버퍼를 이용한 파이썬 RPC 기반의 게임 서버로 스트레스 테스트 툴로 로커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게임 서비스의 고부화 상태를 체크해야 했기에 다수의 로커스트 워커를 조절해가면서 띄워야 했는데요. 테라폼으로 워커의 개수를 조절해 EC2 인스턴스와 워커 ECS 서비스를 조절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테라폼 코드를 기수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의 작업자가 인프라 작업을 하기 용이해지고 인프라 변경 히스토리와 작업 내역을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이로써 인프라 구조와 작업의 음영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긴 리버트를 이용해 임시적으로 추가했던 리소스를 쉽게 롤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라폼 작업을 CI/CD 툴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인프라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티컬한 장애 발생 시에도 테라폼이 빛을 발했는데요. 서울 시각으로 2021년 2월 19일 오후 11시 19분경 AWS 리전 특정 에이지의 온도 상승 문제로 80%의 트래픽이 처리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AWS 측으로부터 다른 에이지가 정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장애 발생 에이지로부터 정상 작동 중인 에이지로 인프라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C2 인스턴스 추가와 그에 따른 ACL, DNS, ECS 서비스 설정 등 수백 개의 리소스 설정 변경이 필요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EC2 인스턴스를 정상 에이지에 속한 서브넷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 설정들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정상화 작업부터 오픈까지 약 8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4일 뒤 인프라 원복 작업은 서비스 무중단으로 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테라폼 도입 결과 저희는 인프라 작업의 효율성, 인프라 구성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조직에서는 인프라 작업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테라폼을 도입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인프라를 운영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테라폼으로 인프라 운영이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라폼 또한 새로운 피처들이 추가되며 여러 버전들이 릴리즈되고 저희 또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각기 다른 테라폼 버전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설치된 테라폼 버전에 따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 가이드에 따라 테라폼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 되지만
여러 테라폼 프로젝트의 코드를 모두 새로운 테라폼 버전으로 맞게 포팅해야 하며 굳이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경우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TFEMB라는 테라폼 버전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Node.js의 NVM이나 파이썬의 PyEMB 같이 여러 버전의 테라폼 버전을 설치하고 필요한 테라폼 버전을 변경하여 작업 가능합니다. 테라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도 스펙의 변경이 잦은데요. 이에 따라 테라폼 프로바이더 또한 릴리즈가 됩니다. 테라폼 프로바이더 변경 시 작업 시에 의도치 않은 설정이 적용되거나 기존에 지원되지 않은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 항상 사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데이터 피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9버전 AWS 프로바이더에서 엘라스틱 캐시 클러스터에 리더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지원을 하지 않아 프라이머리 DNS를 텍스트 처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했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AWS 프로바이더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우측에 보시는 코드처럼 리더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어트리뷰트가 추가되어 코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테라폼 프로젝트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인프라 작업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인프라에 서로 다른 이름을 적용하게 되면 인프라의 스테이트가 각자의 로컬 머신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 작업할 테라폼 코드를 기세 커밋한 후 메신저를 통해 코드를 풀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작업하도록 협의해야 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요? 더 깔끔한 해결책은 인프라의 스테이트를 S3나 GCS 같은 리모트 스토리지에 단일로 저장하도록 백엔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백엔드 락을 걸어 동시에 TF 스테이트가 선행 중인 인프라 작업을 끝날 때까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트 스토리지의 서비스에 따라 락 지원 유무와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작업 절차상 한 번에 인프라 작업을 하기 곤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폼 코드로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과 기존 인스턴스 제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서비스 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작업 커밋을 별도의 브랜치로 분리하여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된 후 기존의 인스턴스 삭제 작업을 적용하고 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테라폼으로 인프라 운영 중 발생했던 이슈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장은 IAC 도구로 인프라 운영 시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라폼으로 인프라 운영 중 몇몇 마이너 이슈들을 겪었고 일부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도 겪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R&D용 AWS 계정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정상 작동 확인 후 실서비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로 코드로 인프라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운영 시에 필요 이상으로 인력이 소모되거나 솔루션 비용 과다 지출 등 리스크가 있는지 항상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 운영 정책에 따라 코드로 운영해야 할 것과 아닌 것에 대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RDS 같은 서비스에 민감한 연구 데이터 저장소의 경우 담당자인 DBA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앞서 챕터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테라폼으로 ECS 서비스들을 설정하고 있고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서비스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테라폼 프로젝트의 권한까지 필요 없으므로 컨피규레이션과 디플로이 가능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인프라 리소스를 테라폼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리소스의 설정을 테라폼 코드로 작성하고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리소스가 많은 경우 테라폼으로 리소스를 새로 구성하고 옮기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IAC 도구만 알아서는 인프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운영하려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있으면 최적화와 트러블 슈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 규모가 커질수록 동료들과 함께 인프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업자 모두 서비스 이해도에 따라 작업 효율이 좌우되므로 기술에 대한 학습과 이슈를 공유하고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인프라를 코드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테라폼을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 작업 자동화를 통한 속도 개선, 안정성, 빠른 롤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인프라 작업의 음영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 일관성,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구는 조직 규모나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면 오버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테라폼은 러닝 커브 대비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트라이 해보세요. 현재 이 시각에도 클로버 게임즈 서비스는 테라폼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과 분량상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통해 테라폼과 클라우드에 관한 참고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폼 명령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라폼 디스트로이, 테라폼으로 관리되는 리소스들을 모두 제거하는 명령어인데요. 인프라의 수명 주기가 끝이 나면 반드시 실행시켜야 할 명령어겠죠? 계속 띄워두면 사용료가 나가니까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